계엄의 덫,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대선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가 끝나지 않은 정당처럼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나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고 과거의 덫에 발목을 잡힌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은 이재명이라는 전과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만 더 큰 충격은 그에 맞서 싸워야 할 보수 정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단어 앞에 아직도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불법 계엄령 실행과 그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는 이미 역사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사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당시 계엄 옹호 세력은 반성은커녕 잘 싸웠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당 지지율은 대선 직전보다 12%피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피 상승하며 양당 격차는 25%피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거센 썰물에 휩쓸리는 난파선 신세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은 최소한의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중 핵심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였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일부 친윤계의 격렬한 반발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사퇴하라, 독재다라는 비이성적 비난 속에서 개혁은 또 한 번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과 계엄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다시 국민의힘을 보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의 득표율 중 상당수는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되니까라는 마지못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점을 뼈아프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재건될 수 없습니다. 당의 일부는 단일화 실패 탓을 하며 이준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왜 단일화의 중심으로 인정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성입니다. 이준석은 이용만 당하다가 토사구팽될 것이라며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밤중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계엄 같은 사태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무감사로 하자는 제안도 거부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신제가도 안 된 정당이 어떻게 치국평천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공정회복선언, 기득권 해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대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외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당내 저항이 거세더라도 지금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계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보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보수는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보수는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보수도 정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계엄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유와 헌법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바꿨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